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프로젝트 관리, 그중에서도 이 획득가치 관리, EVM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좀 있으신 당신에게는 익숙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이름만 아는 걸 넘어서 핵심 원리, 그리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어떤 힘을 갖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정 어땠다, 비용 얼마 썼다, 이걸 넘어서요. 프로젝트의 진짜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법.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게 프로젝트가 그냥 진행 중이다 이거랑 계획대로 가치를 만들면서 가고 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예산 절반 썼네. 그럼 일도 절반 끝났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전혀 아닐 때가 많죠. 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바로 이런 간극을 메우려고 나온 게 EVM입니다. 일정하고 비용 성과를 획득 가치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합쳐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요. 아, 그렇죠. 그 일정은 엄청 빠른데 돈을 너무 많이 썼거나 아니면 돈은 아꼈는데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거나 둘 다 문제잖아요. 그렇죠. 둘 다 문제죠. 그럼 EVM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사용해서 이걸 떡 파악하는 건가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PV, EV, AC. 먼저 PV, Planned Value는 특정 시점까지 계획된 작업의 예산이고요. 네, 계획. 그리고 EV, Earned Value가 실제로 완료된 작업의 예산 가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완료된 일의 가치. 네. 마지막으로 AC, Actual Cost는 그 완료된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죠. 실제 비용.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EV, 획득 가치입니다. 그냥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가 아니고요. 계획된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실제로 얻었는가,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아, PV, EV, AC. 이 세 가지 기본값.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상태를 탁 분석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숫자만 딱 들으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이 값들을 이제 조합하면 아주 직관적인 성과 지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SV, 일정 차이는 EV에서 PV를 빼는 거예요. EV, PV. 네네. 이게 양수면 계획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 거니까 진행이 빠른 거죠. 음수면 당연히 뒤처진 거고요. 아, 돈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얼마나 앞섰는지 뒤쳐졌는지. 그렇죠. 금약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CV, 비용 차이는 EV에서 AC를 뺍니다. EVAC. 네. 이건 이제 벌어들인 가치, EV 대비해서 실제 비용, AC가 얼마나 들었냐는 거죠. 양수면 예산 절감, 음수면 초과 상태인 거고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EV가 8천만 원, PV가 1억, AC가 9천만 원이다. 이러면 SV는 마이너스 2천, 계획보다 2천만 원어치 일이 덜 된 거고 맞아요. 그리고 CV는 마이너스 1천, 8천만 원 가치를 얻었는데 9천만 원 썼다. 아, 이렇게 딱 떨어지는군요. 네, 바로 그렇게 계산됩니다. 근데 절대 금액 말고 약간 효율성 측면에서 보는 지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비율 지표를 써요. SPI, 일정성가지수는 EV를 PV로 나눈 거고요. EV, PV. 네. CPI, 원가성과지수는 EV를 AC로 나눈 거죠. EV, AC. EV 나누기 AC. 네. SPI가 1보다 작으면 계획보다 느리다는 뜻이고 CPI가 1보다 작으면 투입 비용 대비해서 가치 창출이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그 예시면 SPI는 0.8, CPI는 대략 0.89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수들은 프로젝트 크기랑 상관없이 효율성을 비교하게 해주고요. 특히 중요한 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딱 신호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연구 보면 CPI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초기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초반 분석만으로도 최종 비용 결과를 꽤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 현재 상태 진단뿐만 아니라 이게 미래 예측까지 된다는 점이 EVM의 정말 강력한 부분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지금 문제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EVM을 단순한 성과 측정 도구가 아니라 전략적인 관리 도구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네. 대표적인 예측 지표가 이제 EAC, 완료 시점 총 예상 비용인데요. 계산 방식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건
총 예산, BAC를 CPI로 나누는 겁니다. BAC, CPI. 총 예산 나누기 현재 효율성. 네, 현재까지의 비용 효율성, 즉 CPI가 앞으로도 쭉 유지될 거다 이렇게 가정하고 최종 비용을 예측하는 거죠. 만약에 CPI가 0.8이다 그러면 원래 예산보다 한 25% 정도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은 어떤 EAC 계산 공식을 내가 선택하느냐. 이게 현재 문제의 원인이 뭐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구조적인 거냐. 여기에 대한 그 관리자의 판단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정을 내가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이런 예측 능력이나 통합 관리, 이런 강력함 때문에 미국 국방부에서 시작해서 건설, IT, 뭐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표준처럼 쓰이는 거군요. 그 NCIA의 748 이런 표준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다 보니까 표준 관리 기법으로 딱 자리를 잡았죠. 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하고 같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AI나 빅데이터 기술하고 결합해서요. 어? 방대한 프로젝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해서 그 예측의 정확도를 점점 더 높이는 추세예요. 그럼 더 정교해지겠네요. 그렇죠. 아주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서 뭐 몇 주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초과나 일정 지연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뭐 이런 수준까지도 발전하고 있죠.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예측 그리고 선제적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결국 EVM이라는 게 그 흩어져 있던 일정 정보, 비용 정보를 획득 가치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딱 통합하고 네. 현재 상태를 명확히 진단할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예측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프로젝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핵심은 역시 가치 기반 측정, 그리고 통합적 분석, 마지막으로 미래 예측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현재 관리 방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비늘 투입된 시간이나 비용만 이렇게 쫓아가느라 실제로 계획 대비 얼마만큼의 가치를 달성하고 있는지 이걸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만약에 EBM의 이런 예측 지표들을 활용한다면 위험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